제목이 반 매는 소리인데 농사일에서 밭일은 여성들이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논일은 남성들이 해요. 근데 밭에는 이제 뭐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는 게 밭이고, 논은 물을 대서 모를 심는 데거든. 그래서 반 매는 소리는 보통 산 중턱,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중턱에 이렇게 혼자 덩그라니 보통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내는 노래야. 그래서 이 반 매는 소리라고 하는 애는요, 노동요입니다. 노동할 때 불렀어요. 여성들이 부르는 노동요고, 보통 이 반매기라고 하는 건 여럿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럿이 하는 건 보통 논노래 같은 거야. 근데 반매기는 여럿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불러. 그래서 화자의 개인적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민요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우리가 배우는 노래는 경북 영천 지역에 있는 가사를 가져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봉산곡 했지? 그게 경북 상주거든? 영천이랑 붙어있는 지역이야. 경북 영천에서는 심해풀이라고 불렸던 노래가 요 반매는 소리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선창, 후창 혹은 아니면 서로 교환하는 노래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심해풀이 영천 지역에서는 혼자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경북 영천 김병록 가창자 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혼자서 밭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혼자서 밭일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얘기들, 남편한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신세한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자, 볼게요. 불같이도 더운 날에 매같이도 험한 밭을 한 골 메고 두 골 메고 삼세 골을 메고 나니, 땅이라 내려다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왔구나. 자, 불같이도 더운 날 매같이도 험한 밭에서 서로 문장구조 반복되죠. 같이 해서 연결어 나오니까요, 대꾸법, 지규법 쓰이고 있어요. 자, 불과 같이 더운 날이라 그랬죠?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한 여름에요, 땡볕 밑에서 밭을 매는데, 그 밭이 하필 또 산처럼 험한 밭이래. 평평한 곳도 아니고. 거기를요, 하나, 둘, 셋 점층적으로 반복하죠. 하나, 둘, 셋 고된 노동, 한 골, 두 골, 세 골까지 쭉 다 맸더니 시간이 벌써 밤이 된 거야. 하루 종일 땡볕에서 험한 밭을 혼자 간 겁니다. 자, 땅이다 내려다봤어, 하늘이라 쳐다봤대. 그래서 땅은 내려다보니까 하강적 이미지, 하늘은 올려다보니까 상승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 두 행에서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대립되고, 이렇게 보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대꾸법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밭 매다 보니까 땅에는 먹물로 품은 듯한 검은 어둠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먹물은 색채 이미지, 검정색이죠. 시각 이미지를 자극하고, 마치 먹물로 품은 듯하다라고 하는 건 한밤에 이제 저녁 무렵에 내려앉은 어둠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 먹물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해놨으니까 연결어 썼다, 지규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하늘에는 뭐가 떠있어? 별이 총총 나왔구나 해서 총총 음성 상징어고요. 의태어 형태 얘기해줘서 얘도 시각 자극합니다. 나왔구나, 영탄법. 여기서 나타나는 감탄은 뭐겠어? 고된 노동 후에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갔구나 해서 하루 끝난 거에 대한 뭔가 허망한 심정, 이런 거겠죠. 장시간 이어지는 노동 현실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혼자서 산과 같이 험한 밭을 밤이 올 때까지 쭉 맸다라고 하는 노동 현실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쓰인 표현법, 그리고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이해했어? 행주치마 떨쳐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자, 행주치마는 뭐 하는 치마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한복 저고리에다 치마를 입지. 그러면 이 치마 더러워지지 말라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하는 치마 있어. 그게 행주치마야. 이 행주치마를 탁 하고 털쳐내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툭툭툭툭 털어낸 거야. 그리고 집이라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 며느라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매우 열받는 말이죠.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냐고? 그럼 날 좀 도와주던가. 그지? 아니면 일을 좀 줄여주던가. 일은 많은데 혼자서 있으니까 당연히 늦게 끝났죠. 근데 여기서도 열받는데 한마디 더 해요.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어. 자, 부고가 왔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바로 말했어? 안 했어. 늦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다린 이유는 뭘까? 밭 다 메고 가라고 기다렸겠지. 그죠? 그리고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여기에 지금 저 시어머니의 슬픔이나 이런 거 느껴지니? 없죠. 완전 남일 취급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탁 들으니까 내가 어떤 심정이겠어. 고된 노동 후에 돌아왔는데 핀잔만 받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었는데 슬픈 표정 하나도 없이 부고 왔다? 이렇게 급한 일을 나에게 빨리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현실이 나타나면요. 여기는 시집살이로 받게 되는 감정적인 억울함 같은 게 막 드러나지. 그지? 이 부분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제시한 인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허망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자, 이 중략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장례를 치르러 간 집에요. 내 오빠나 내 남동생이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결혼한 올케가 있겠지. 이 둘의 남동생의 와이프. 그치? 혹은 오빠의 와이프. 형님이거나 올케가 있어. 근데 이 형님 올케가요. 나한테 먼 길 왔다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데 걔도 안 먹을 밥을 나한테 차려줘. 그래서 내가 안 먹어요. 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친정 식구들한테 박대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친정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 친정에 갔더니 친정 식구들도 날 반겨줘? 손님 취급 안 해.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어. 그럼 내가 거기 너무 서러운 거지.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셔서 마지막 장례 다 치르고 어머님 상여 끌고 산으로 가는 행렬에 참가한 거야. 오케이? 아이고 답답 우리 엄마요. 살아생전 못 봤다. 시집가서 단 한 번도 친정 방문 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다. 그래서 엄마 살아생전엔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우리 죽어서나 만나겠구나 라고 했더니 벌써 엄마가 행산길을 가는군요.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엔 도저히 못 보고 죽어서나 보겠다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엄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거지. 응? 그러니까 결국 살아생전에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뒷세상에서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서러워서 32명의 행상꾼들아 잠시 조금 멈춰주세요 이러거든.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춰요.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나마 시체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싶어요 해. 아이고 아이고 울어머니 하는데 상두꾼들 엄마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메고 가는 그 상두꾼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황천길로 간다. 즉 이 화자는 죽은 다음에라도 엄마 얼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오케이? 응.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표현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랬어. 감탄사 사용해서 감정 표출 영탄법 쓰고 있죠. 뒷세상 내세 죽은 뒤에 다시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얘기한다. 태어나예요. 태어나. 하마는 이게 지금 경북지방이죠. 그래서 경북지방 사투리입니다. 벌써 행산길을 가는군요. 그래서 행산길은 상여가 가는 길을 뜻해요.
이 상여라고 하는 건 관이 안치된 가마를 얘기해.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구나, 어머님 죽음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그치? 서른뜰 행상구나, 잠시 조금 멈춰주소 해서 말 건네는 형식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죽음 앞에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 엄마 죽은 얼굴이라도 한번 내가 보고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어머니의 주검이나마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화자가 행상꾼한테 하죠. 응?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감탄사 반복하면서 감정 표출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상도꾼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황천길로 가는구나. 화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해서 영탄 쓰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되는 심정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과 안타까움이야. 시댁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요. 친정에 갔더니 엄마 없는 친정은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서러운 마음에 엄마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말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이 상두꾼이 나쁜 놈이냐? 아니야. 상두꾼 나쁜 놈 아니고 상여가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장례 문화를 이렇게 보면요. 관 안에 시신이 안치되잖아. 그러면 그때 시신을 깨끗이 다 씻긴 다음에 화장을 시켜서 상복을 입혀. 그리고 상복을 입힌 뒤에 그 위에 이제 천을 덮어요. 이제 뭐 극락왕생 이런 거나 아니면 기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천을 덮고 그 다음에 관 뚜껑을 닫는데 자, 이 관 뚜껑을 닫을 때 뭐 하냐면 여기 다 못질을 해요. 관 뚜껑을 다 닫아서 못질을 해서 못 열게 해. 그래서 이미 입관이 끝나면 다시는 그 관 뚜껑을 열 수가 없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 장례 절차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얼굴 더 보고 싶다고 관 뚜껑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못 열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상도꾼들이 뭐야? 이렇게 하고 무시한 게 아니고 사실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몰랐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 상도꾼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은 저 시어머니죠. 나쁜 사람은 시어머니고 나쁜 사람은 형님 올케지.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여성의 삶에 애환이 담긴 노동요단. 그 저런 말을 누구한테 가서 해? 너 시어머니한테 저런 얘기 할래? 큰일 나. 그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정 가서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태야. 친정도 우리 집이랑 멀어.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한테 이런 얘기하면 남편은 너 그래 지금 우리 엄마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건데, 그치? 큰일 나지. 말 못해. 그러니까 혼자 밤매면서 저런 심정,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걸 대나무 숲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극심한 노동, 시어머니 타박, 그리고 요 중간에 뭐야? 친정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친정 식구가 아니거든. 난 이미 시집 갔거든.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박대를 받아. 그리고 친정어머니 부고 소식에 서러움의 정서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 자, 보면 불같이도 더운 날 매같이도 험한 밤 별이 총총해서 되게 시지만 현실은 지옥 같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험한 밭을 혼자서 밤 늦게까지 노동하는 현실. 그 다음에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늦게 했냐라는 타박.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뭐해? 타박받고. 살아생전에 제대로 못 본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까지 전해 듣고 부고 소식을 일찍 또 전해줬으면 내가 조금 일찍 갔겠지. 그러면 어머니 입관하시기 전에 얼굴 볼 수 있었겠지.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야. 그날 밤에 이미 왔으면 첫째 날 끝이죠. 그럼 내가 둘째 날 가야 되는데 둘째 날 하루 종일 가잖아. 근데 자, 입관이 언제 일어나냐면 둘째 날 오전에 일어납니다. 볼 수 있었을까? 못 봐. 입관 끝났죠. 그리고 세 번째 날 이제 아침에 상여꾼들이 상여 메고 가. 그러니까 내가 부고 소식만 일찍 들었어도 그날 출발해서 갔으면 이튿날 오전에 엄마 입관하는 거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못 본 거야. 그래서 부고 소식 늦기 전에 들은 것도 나한테 한스러운 거야. 엄마 얼굴 죽어서도 못 보게 한 거야, 저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 그리고 행상꾼 붙잡아서 친정어머니 주검이나마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엄마의 모습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고 소식을 늦게 들어서.
속설없이 상주꾼이 어머니의 상여를 메고 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밤매는 소리 여기까지 봤는데 질문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